한겨울밤 11시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집니다. 보일러가 멈춥니다. 냉장고 소리가 사라집니다. 완벽한 정적과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잠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시간이면 복구되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어도 정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밖은 영하 15도입니다. 집안 온도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도 못 버티고 저천증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전략을 안다면 7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기 없이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첫 6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일주일 생존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서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수돗물이 아직 나온다면 모든 용기에 물을 받으세요. 냄비, 페트병, 양동이, 욕조까지 가득 채우세요. 아파트는 가압 펌프로 물을 올립니다. 펌프는 전기로 작동합니다. 몇 시간 안에 물이 끊길 겁니다. 지금 받는 물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면 200리터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3리터씩 마신다면 66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시는 물만 계산한 것입니다. 화장실 물, 씻는 물, 요리물까지 생각하면 일주일이면 바닥납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두세요. 다음은 난방 공간을 축소하는 겁니다. 온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한 방만 선택하세요. 가장 작은 방이 좋습니다. 작을수록 천으로 드기 쉽습니다. 침실이 적당합니다. 이 방을 생존 공간으로 만드세요. 문틈과 창틈을 막으세요. 찬 공기가 들어오는 모든 틈새를 차단해야 합니다. 수건이나 담요를 돌돌 말아서 문 아래에 끼우세요. 창문에는 에어캡이나 신문지를 붙이세요. 없다면 담요를 걸어두세요. 커튼도 닫으세요. 2중 3중으로 차단하세요. 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방 안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옮기세요. 침구, 옷, 음식, 물, 조리도구를 한 곳에 모으세요. 일주일 동안 이 방에서만 생활할 겁니다. 다른 방으로 돌아다니면 차원을 잃습니다.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에너지 절약입니다. 냉장고와 냉동고를 정리하세요. 전기가 끊기면 냉장고는 무용지물입니다. 6시간이면 내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고기와 생선은 빨리 상합니다. 즉시 요리해서 먹으세요.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나머지는 밖에 두세요. 겨울이니까 밖이 냉장고입니다. 베란다나 창밖에 음식을 놓으세요. 영하의 날씨가 천연 냉장고가 됩니다. 둘째 날부터는 추위와의 싸움입니다. 집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열이 잘 된 아파트라도 하루면 실내가 섭씨 5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단독주택은 더 빠릅니다. 이틀이면 실내가 영하가 됩니다. 이 추위 속에서 어떻게 버틸까요? 옷을 겹겹이 입으세요. 레이어링이 핵심입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티셔츠, 긴팔, 스웨터, 후드티, 패딩까지 입으세요. 5겹에서 6겹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입으면 땀이 납니다. 땀은 적입니다. 젖은 옷은 천을 빼앗습니다. 머리와 손발을 보호하세요. 천의 40%가 머리로 빠져나갑니다. 모자를 쓰세요. 귀까지 덮이는 모자가 좋습니다. 없다면 수건을 머리에 감으세요. 목도리로 목을 감싸세요. 목의 큰 혈관을 보호하면 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장갑을 끼세요. 손이 시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꺼운 장갑이 좋습니다. 양말도 여러 켤레 신으세요. 얇은 양말, 2켤레가 두은 양말 1켤레보다 따뜻합니다. 공기층이 단열 역할을 합니다. 침낭을 활용하세요. 침낭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동계용 침낭은 영하 20도까지 견딥니다. 침낭 안에 들어가서 옷을 껴입은 채로 있으면 꽤 따뜻합니다. 침낭이 없다면 이불을 여러 장 덮으세요. 위아래로 겹겹이 쌓으세요. 가족끼리 모여 자세요. 여러 명의 천이 모이면 훨씬 따뜻합니다. 한 침대에 모두 누우세요. 아이를 가운데 두고 어른들이 양옆에서 감싸세요. 서로의 천으로 난방하는 겁니다.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입니다. 핫팩을 사용하세요. 일회용 핫팩은 생명을 구합니다. 손난로용, 발난로용, 붙이는 핫팩을 준비하세요.
하루에 서너 개씩 쓴다면 일주일에 25개 정도 필요합니다. 배와 등에 붙이세요. 몸의 중심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실내에서 불을 피우지 마세요. 추워서 참을 수 없다고 숯불이나 연탄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의식을 잃고 죽습니다. 매년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캠핑용 가스 난로도 위험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가스 난로는 야외에서만 쓰세요. 실내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셋째 날부터는 음식과 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냉장고 음식은 이미 다 먹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비축 식량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조리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쌀, 라면, 파스타는 끓여야 합니다. 어떻게 요리할까요?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세요. 캠핑용 부탄가스 버너가 최선입니다. 한 통으로 1시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물 끓이고 라면 끓이고 밥 짓는데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 쓴다면 일주일에 4에서 5통 정도 필요합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사용하세요. 창문을 조금 열어두세요.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쓰면 위험합니다. 요리할 때만 잠깐 창문을 열고 끝나면 바로 닫으세요. 최소한의 환기만 하세요. 물을 아껴 쓰세요. 요리에 물이 많이 듭니다. 라면 하나에 500ml가 필요합니다. 밥 짓는데 1리터가 듭니다. 물을 재활용하세요. 라면 국물은 버리지 말고 다음 요리에 쓰세요. 야채를 삶은 물도 재사용하세요. 설거지를 최소화하세요. 물이 부족하니까 설거지를 자주 할 수 없습니다. 종이 접시와 일회용 수저를 쓰세요. 없다면 접시를 랩으로 감싸서 쓰세요. 먹고 나서 랩만 버리면 됩니다. 접시는 깨끗합니다. 음식을 절약하세요. 하루 3끼를 먹지 마세요. 2끼나 1끼로 줄이세요. 인간은 음식 없이 3주를 버팁니다. 일주일 정도는 적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배고픔은 이틀째부터 오히려 줄어듭니다. 몸이 적응합니다. 영양을 고려하세요. 탄수화물만 먹지 마세요.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통조림 참치나 콩을 먹으세요. 비타민도 챙기세요. 멀티비타민 알약이 있다면 하루 한 알씩 먹으세요.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날부터는 위생이 문제가 됩니다. 물이 끊겼으니 화장실을 쓸 수 없습니다. 변기를 내릴 물이 없습니다. 씻을 수도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집안이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상 화장실을 만드세요. 큰 양동이에 비닐봉투를 씌우세요. 그 안에 신문지나 톱밥을 깔으세요. 이것이 간이 화장실입니다. 볼일을 보고 나서 신문지로 덮으세요. 냄새가 줄어듭니다. 응고제가 있다면 뿌리세요. 액체가 굳어서 냄새와 오염을 막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비닐을 묶어서 버리세요. 베란다에 내놓으세요. 추운 날씨가 냄새를 억제합니다. 일주일치를 모아두지 마세요. 위생에 해롭습니다. 매일매일 처리하세요. 몸을 닦으세요. 물로 씻을 수 없다면 물티슈를 쓰세요. 얼굴, 손, 겨드랑이, 발을 닦으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티슈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쓰세요. 물을 조금만 적셔서 닦으세요. 옷을 갈아입으세요. 며칠 동안 같은 옷을 입지 마세요. 땀과 피지로 더러워집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위생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손을 자주 씻으세요. 손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알코올 함량이 60% 이상인 제품이 좋습니다. 병원균을 죽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소독하세요. 화장실 다녀와서도 씻으세요. 식중독을 예방합니다. 5째 날부터는 정신관리가 중요합니다. 닷새 동안 어둡고 추운 방에 갇혀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신이 무너집니다. 낮 동안 햇빛을 보세요. 커튼을 열고 창가에 앉으세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밖을 구경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세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입니다. 움직이세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지 마세요. 방 안에서 걸으세요.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스트레칭도 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됩니다. 조금 따뜻해집니다. 기분도 나아집니다. 가족과 대화하세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추억을 떠올리세요.
미래 계획을 세우세요. 전기가 돌아오면 무엇을 할지 상상하세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불평만 하면 분위기가 더 나빠집니다. 게임이나 놀이를 하세요. 카드놀이, 스무고개, 이야기 만들기 같은 것을 하세요.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 재미있게 놀아주세요. 이것도 위기를 모험처럼 받아들이게 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낮에 창가에서 책을 읽으세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정신적으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추위와 불안을 잊을 수 있습니다. 종이책이 좋습니다. 전자책은 배터리가 떨어지면 못 봅니다. 6째 날과 7째 날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거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음식이 떨어져 갑니다. 물도 바닥이 보입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추위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밖의 상황을 파악하세요. 라디오를 들으세요. 정부의 긴급 방송이 나올 겁니다. 복구 작업 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구호소 위치도 안내합니다. 정보를 얻으세요. 배터리를 아껴서 하루 30분만 들으세요. 이웃과 소통하세요. 창문을 열고 옆집에 말을 걸어보세요. 서로 안부를 묻고 정보를 공유하세요.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함께 버티면 더 쉽습니다. 음식이나 물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대피를 고려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도 전기가 안 들어온다면 집에 있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아이가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구호소로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대피소에는 난방과 식량이 있습니다. 이동 준비를 하세요. 따뜻한 옷을 껴입으세요. 남은 음식과 물을 챙기세요. 중요한 서류와 귀중품도 가져가세요. 집을 잠그세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두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동하세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자주 쉬면서 가세요. 서로 부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겨울 정전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합니다. 저천증, 탈수, 영양실조가 며칠 안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올바른 전략을 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공간을 축소하고 옷을 겹겹이 입고 물과 음식을 아끼고 위생을 유지하고 정신을 관리하세요. 이것이 일주일 생존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을 점검하세요. 정전에 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지식이 언젠가 여러분과 가족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